잘 안 보이는데. 예. 그리고 슬라이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조금 작죠?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 얘는 조금 작아요. 제일 좋은 도말은 한 이 정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짧게, 이게 손가락 모양으로 한 요 정도 차지하는 게 좋아요. 요게 너무 짧으면 이제 모노레이어 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관찰하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긴 게 좋아요. 3분의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자, 날개 모양으로 예쁘게 요런 식으로, 제가 손가락 모양이라 하는 날개 모양이 더 좋죠. 자, 이거는 지금 모양이 뭐 네모나고 요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돼야지 힘이 일정하게 밀렸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노레이어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끝부분은 연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애들 보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도마를 딱 하고 나면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힘 조절을 좀 안 됐구나. 그리고 자기가 좀 잘 됐다 싶어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염색을 하나만 합니다. 해도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자, 이제 적절한 도말 표본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한 방울 떨어뜨리죠. 그죠?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뜨린 데서 힘을 주면서 민단 말이에요. 이거 해보셨죠? 그러면 밀리게 되는데, 자, 이쪽이 그럼 제일 진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해지면서 연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포인트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힘을 주는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이제 바디래요, 바디. 그래서 보면 thick area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부분이 이제 두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두껍고, 자,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는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노레이어라 그래요. 자, 모노레이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혈구를 갖다가, 혈구도 작은 세포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위를 보면 혈구들은 막 겹쳐 있어요. 그럼 위에서 보면은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혈구들이, 혈구의 모양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구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두껍게 가다가 얇게 펴지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되면은 얘네들이 딱 1층으로 쫙 펴져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모노레이어라 그럽니다. 자, 레이어는 층이죠.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구가 서로 겹치지 않고 한 층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왜 핵심이냐? 여기서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두껍고 겹쳐 있기 때문에 혈구 개별적인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세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혈구를 갖다가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노레이어가 잘 만들어져야지 좋은 슬라이드입니다. 모노레이어가 잘 만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맨 끝부분, 이제 요런 부분이죠. 요런 걸 갖다가 페더라 그래요. 페더 엣지라 그래서, 페더라는 게 이제 뭐 저 깃털이란 뜻이죠. 이 부분에서는 보통 관찰을 많이 안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어떤 걸 보냐면 전체적인 어떤 백혈구 같은 게 무거운 애들이 일로 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수가 여기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혈소판을 봅니다. 혈소판. 자, 아까 혈소판 말씀드릴 때 기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가끔은 뭐 기계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 혈소판은 자기들끼리 클럼핑을 해요.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소판이 개개인별로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혈소판 평가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혈소판이 엄청나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뭉쳐있는 애들이 다 여기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소판이 적더라도 많이 뭉쳐있으면은, 이거는 혈소판이 실제로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뭉친 애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페더 엣지를 볼 때는 혈소판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이 끝부분에 이제 낮은 배율에서 슬라이드가 좀 잘 만들어졌는지 처음에 관찰을 할 때 이 페더 엣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잘 안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너무 세포가 많으니까 보기가 어렵고, 한 여기를 핵심으로 보고 여기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딱 여기 요 사진이죠. 지금 이거 보면은 모양이 요 형태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힘을 제대로 못 주고 탁탁탁탁 하는 식으로 이 슬라이드를 밀게 되면은 여기 약간 층지는 게 느껴져요.
딱 이런 느낌인데 여기 지금 층진 거 보이죠? 그래서 층진 게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층진 게 없죠. 부드럽게 나갔죠. 그러면 요 정도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겠지만 모노레이어가 되고 요 정도가 페더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디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포인트는 보나 마나요. 여기는 너무 진해가지고 진하고 세포도 많아갖고 여기선 관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보통 이쪽에서 다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건 염색한 거고 염색하기 전에 여기에서 묻히고 싹 밀어서 한 3분의 2 정도의 물론 더 예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부분 모노레이어 부분 페더 부분 그래서 모노레이어 쪽에서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현미경을 관찰하는 순서인데 처음에 페더 엣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현미경을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뭐 성질 급하면 그냥 이쪽으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관찰을 하면서 점점 넓은 영역으로 가요. 자 주로 보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모노레이어. 이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세포가 너무 많이 뭉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쪽부터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낮은 배열에서 페더 엣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뭐 그냥 테일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좀 제일 연한 부분 모노레이어 바디인데 자 실제로 현미경에서 보이는 걸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클럼프드라고 되어 있어요. 클럼프드. 지금 바디 부분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클럼프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혈구가 많아서 겹쳐있고 뭉쳐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나 마나 너무 뭉쳐있어서 일일이 세포 평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모노레이어는 지금 어떻죠? 조그만 이게 다 혈구세포예요. 혈구세포 얘네가 적혈구고 요 파란 게 백혈구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1층으로 그냥 쫙 그냥 보기 좋게 펼쳐져 있죠. 아주 좋아요. 굿. 그죠? 보기가 굉장히 좋다. 자, 여기는 지금 스파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세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더 엣지 쪽으로 갈수록 세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개개별의 세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슬라이드의 어떤 상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혈소판이 뭉쳐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노레이어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노레이어를 잘 만들어야 한다. 를 아시면 되고 자 모노레이어에서 관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빽빽하게 자 얘가 적혈구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적혈구고 얘가 백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그냥 1층으로 이쁘장하게 돼 있죠. 자 적혈구 모양 어떻죠? 동그래요. 그죠? 동그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우리가 이거 슬라이드 밀 때 너무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혈 같은 게 됩니다.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것도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막 뾰족뾰족하게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슬라이드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동글동글하고 자 적혈구는 핵이 없죠. 핵이 없기 때문에 안에가 가운데 있는 데가 조금 연한색으로 지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모노레이어예요. 여기서 혈액도마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를 찾는 게 핵심이고 여기를 잘 만드는 게 혈액도마의 핵심이에요. 모노레이어. 자 일단은 도마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3개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그냥 확인하고 보너스로 기생충이나 원충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기생충 중에 심장상충은 이런 식으로 도말 표본을 만들어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밀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섞어갖고 그냥 물이 찰랑찰랑한 상태로 그냥 이제 그 글라스 같은 거 덮고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건 잘 보지도 않는 것 같아. 심지어 많이 이제 관찰하는 것도 못 받고 그냥 키트로만 검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키트랑 이걸 원래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 기생충 원추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보는 거는 이거는 보통 수의사들이 판단을 하니까 보는 거는 3개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일단은 적혈구 보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자, 적혈구의 핵심 역할은 뭐예요?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 그죠? 그래서 조직으로 제대로 산소라든지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빈혈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의 역할은 어떤 산소라든지 이제 피를 어떤 그런 공급해주는 조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적혈구가 적으면은 그런 빈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다 적혈구인데
자, 여기에 막 적혈구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있다고 보시면은 그게 바로 빈혈이 되는 거죠. 적혈구가 모자라서 피가 모자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실 그 빈혈 같은 경우는 기계가 그냥 잘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에서 빈혈이 나왔다고 도말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하는데 이거는 뭐 보통 빈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계를 그냥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은데 가령 뭐 빈혈이 이제 우리가 뭐 PCV나 HCT 같은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얘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낮다. 근데 애가 멀쩡하고 뭐 여기나 이런 데 봐도 다 빈혈의 징후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가 잘못됐나 하고 도마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기계적인 오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기계도 이제 빈혈은 잘 잡는 편이고 그 대신에 그 빈혈은 재생성 빈혈이랑 비재생성 빈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생성은 빈혈이 생겨도 우리 몸에서 혈구를 그만큼 막 만들어내서 다시 혈구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재생성은 일단은 혈액에 이제 로스가 일단 막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일 수 있겠죠. 당연히 딱 듣기에도 비재생성이 위험하겠죠. 재생성은 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혈이 느껴지죠. 그러면은 그런 빈혈은 어디서 원인이 되는 거죠? 몸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럼 피가 모자라면 몸에서 만들면 돼요. 이런 것들은 빈혈이지만 어떤 빈혈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 몸에서 다시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가 빠져나가는 그 뭐 한두 주 정도는 우리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빈혈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서 다시 적혈구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생성 빈혈이 되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 이제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골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은 비재생성 빈혈 같은 데 걸립니다. 그죠?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도마를 통해서 이게 재생성인지 비재생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저 뭐라 그러죠? CBC 검사를 통해서도 조금 나옵니다. 혈구의 크기라든지 색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빈혈이 있으면 재생성인지 비재생성인지 도마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적혈구 중에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정말 많아요. 뭐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반 잘려서 생긴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혈구 보면은 안에가 좀 우리가 페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좀 희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이 없기 때문에 좀 허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구상적혈구라 그래갖고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적혈구가 작고 단단한 애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비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어떤 질병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상적혈구는 뭐 IMH라는 그런 질병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막 이렇게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DIC라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어떤 전신성 어떤 상태랑 연관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뱀이라든지 이런 독에 중독이 되면 뭐 적혈구가 뾰족뾰족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계로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도마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도 있습니다. 자, 백혈구는 기계가 마찬가지로 잡아냅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내냐면 백혈구는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그 백혈구 5개의 어떤 퍼센티지라든지 개수라든지 전체 백혈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도마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백혈구의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혈소판이라 그랬죠.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진 않고 도말이라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보면은 정상 기계가 못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상적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기계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혈소판이 작았는데 내가 기계에서 적게 나왔다. 아 이거는 기계가 원래 적게 잡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거나 했는데 얘가 진짜 어떤 혈소판 문제가 있는 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계에서 혈소판 수가 과도하게 적게 나오면은 이제 뭐 다른 증상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몸에 뭐 어떤 뭐 출혈 반점이라든지 뭐 잇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도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도마를 통해서 봤는데도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세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수술 같은 거는 보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고개 검사 같은 거를 그때는 해요. 혈액 응고에 대해서. 자, 응고개 검사 무슨 색깔 튜브 쓰죠? 시트레이트 염이 들어있는 하늘색 튜브 쓴댔죠. 그죠? 그래서 응고개 검사는 보통 원내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색 튜브 같은 데다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외부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외국 제가 이제 외국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뱀에 물려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인도어 아웃도어로 돼 있죠. 그리고 인도어는 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애들이고 아웃도어는 밖에 생활하는 애들이고 우리나라는 고양이는 다 인도어죠. 길고양이 아닌 이상. 근데 외국은 고양이도 아웃도어가 굉장히 많아요. 마당 같은 데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뭐 다른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뭐 이제 고양이 어떤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FIV라든지 그런 것들 막 감염된 애들 되게 많고 우리나라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웃도어 애들은 뱀에 물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출혈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혈액을 채취를 해갖고 응고개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PT, 뭐 APT, 뭐 이런 거 같은 거 검사해갖고 이제 그런 수치를 통해서 예후 같은 것도 판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혈소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각종 기생충이나 원충 같은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 이제 실질적인 도마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 중에 한번 혈액은 했으니까 세균을 가지고 현미경을 우리가 하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현미경을 할 때는 핵심은 낮은 배율부터 하는 거예요. 낮은 배율. 자 현미경 우리가 봤을 때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회전판을 통해서 돌린다 그랬죠. 반드시 낮은 배율부터 관찰을 하고 자 제일 낮은 배율은 4배라 그랬죠. 자 현미경은 렌즈가 2개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눈으로 보는 저반 렌즈, 물체를 보는 대물 렌즈 2개를 곱한 게 배율이라 그랬어요. 저반 렌즈의 배율은 보통 10배고 대물 렌즈의 배율은 4배부터 100배까지 있죠. 그래서 제일 낮은 배율은 4배예요. 4배, 10배, 2개 곱하면 40배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현미경은 40배 배율로 첫 번째로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은 도말이 잘 됐나 이런 거부터 봅니다. 그 도말이 잘 됐나 염색이 잘 됐나 그래서 딱 봤을 때 지금 이건 배율이 낮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이 다 적혈구고 지금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백혈구인데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상하게 뭐 염색이 막 터지게 퍼렇게 나온 부분 없는지 도말이 잘 됐는지 그 다음 모노레이어는 어디에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낮은 배율에서 뭘 본다 그랬죠? 깃털 부위 페더 엣지를 본다 그랬죠. 페더 엣지를 보면서 뭐를 읽냐면은 자 페더 엣지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맨 끝에를 보면서 혈소판이 밀려나와 있어서 클럼핑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뭉친 게 이 페더 엣지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할 때 혈소판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뭉친 애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백혈구 같은 애들도 여기에 이제 뭐 호중구나 이런 애들 막 밀려나와 있습니다. 무거운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너무 많이 밀려나와 있다 그러면은 모노레이어를 관찰을 할 때 좀 백혈구 수가 적은데 여기 밀려나와서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좀 감안을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에 클럼핑이라든지 호중구 같은 것들이 몰려있지 않은지 첫 번째로 가장 낮은 배율에서 관찰을 하게 되고 자 이게 혈소판의 클럼핑이에요. 자 혈소판이라 얘네가 다 하나하나의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인데
그 페더 엣지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막 클럼핑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럼핑은 그 혈소판끼리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정적으로 좀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왕왕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럼핑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다 보면 임상병리를 한 3주 정도 배워요. 그래서 페더 엣지에서 이 클럼핑부터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오류라기보다는 그냥 발생하는 거 정도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적혈구인데, 자, 모양이 좀 이상하죠? 페더 엣지 쪽에는 적혈구가 모양이 좀 이상해요. 원형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적혈구를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애들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모노레이어 가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혈소판에 클럼핑 현상이 생긴다. 자, 그래서 혈소판이라는 건 얘네들 뭐 이런 애들 지금 혈소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퍼져 있어야 돼요. 혈액 전체, 모노레이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다른 데는 혈소판이 부족하게 돼 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배율. 자, 우리가 대물 렌즈 10배. 실제로는 저반 렌즈 10배, 대물 렌즈 10배니까 100배라고 보시면 되죠. 자, 100배에서 관찰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죠? 동글동글 한 게 다 적혈구고, 자, 요런 식으로 생긴 게 백혈구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게, 까만 건 아니고 보라색.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염색이 잘 돼 있는지 보고, 여기서는 세포 개개인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어차피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모노레이어를 찾지만, 자, 여기서는 모노레이어가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는 편이죠. 여기로 넘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모노레이어가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노레이어고, 이런 데는 좀 뭉쳐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데는 좀 괜찮네, 보기가. 그래서 모노레이어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조금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포의 어떤 분포 같은 것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현미경을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혈구나 백혈구의 밀집도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기 전에 한번 쭉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는 나무를 보고 이제 숲을 보는데, 자, 제가 방사선 지난 학기에 할 때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는 약간 숲을 보는 거고 초음파는 나무를 보는 거라 그랬죠. 현미경도 볼 때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낮은 배율로 숲을 쫙 전반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개별적인 세포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을 관찰할 때는 조금 높은 배율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00배까지 왔어요. 400배까지 왔으면은 본격적인 세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혈구, 백혈구의 어떤 밀집도. 자, 백혈구의 밀집도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적혈구의 밀집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의 밀집도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밀집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백혈구가 너무 듬성듬성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빈혈이죠, 빈혈.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밀집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세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가 좀 못생겼는데 예, 이런 식으로 백혈구도 모양이 지금 우리가 백혈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백혈구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백혈구인지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적혈구는 다 동일하게 생겼지만 물론 동물마다 좀 다르다 그랬죠. 새랑 라마는 특이하다 그랬죠. 적혈구가. 그리고 똑같은 적혈구라도 그 개랑 고양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는 응집은 아닌데 이제 그걸 이제 롤로라 그러나?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개랑 고양이 뭐 그런 것도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적혈구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백혈구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는 100배, 제일 1000배에서 보는 거죠. 1000배. 자, 보시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지. 적혈구가 이렇게 뭐가 좀 지저분해요. 예.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이렇게 다 보이죠. 적혈구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뭉쳐 있는데 이거 좀 깔끔하지가 않네. 보시면은 이런 게 깔끔한 거예요. 이런 게 깔끔한 거. 예. 사진 자체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은 이렇지 않지만 한 이 정도 선명도로 나온다든지 1000배 정도 보면 요거는 이렇게 좋은 시료는 아닌 것 같고 백혈구도 크게 보이죠. 자, 적혈구가 보통 요만하고 백혈구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도 백혈구가 굉장히 크죠. 적혈구는 작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이멀전 오일을 자 1000배 됐을 때는 오일을 반드시 발라줘요. 그래야지 렌즈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네. 적혈구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말씀드리면은 적혈구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핵이 없고 오목한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현미경에서 보면은 여기가 조금 허옇게 나와요. 철 성분을 가진 단백질 헤모글로빈 함유되고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 역할을 하고 수명은 120일 정도고 대부분 간과 비장에서 파괴가 된다. 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 새의 적혈구, 라마의 적혈구, 개의 적혈구 다 다르게 생겼다고 했죠. 요런 적혈구는 이제 앞으로 평생 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낙타의 적혈구 볼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자, 거의 다 이제 요 적혈구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빈혈의 어떤 유무를 판단을 할 때, 요령,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야지 이제 정상이에요. 아까는 조금 약간 저기가 안 좋았는데, 조금 빽빽하게 있는 편입니다. 모노레이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이 칸에 몇 개가 있어야 되냐, 혈소파는 기준이 있는데, 적혈구는 뭐 그런 엄격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빈혈이기도 하고, 좀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좀 경험상 많이 이제 듬성듬성 있으면은 이거 이제 빈혈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것도 우리가 기계적인 것도 이제 주로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로 봤을 때 그 빈혈의 유무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얘네들이 판정을 하는 편이에요. 적혈구가 듬성듬성 있으면은 빈혈입니다. 이 정도의 빽빽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있으면 빈혈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노레이어를 잘 찾아야 돼요. 특히나 적혈구는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막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혈구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빽빽한 곳에 가서 이 정도 막 있으니까 빈혈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노레이어를 찾아서 모노레이어 상에서 빽빽한지 아니면은 듬성듬성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모노레이어를 찾아야 된다 그랬고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따라 조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빈혈의 여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헷갈리는 경우에는 좀 기계를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빈혈이다 그랬을 때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빈혈은. 그리고 기계에서 어떤 빈혈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생성인지 비재생성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적혈구의 재생성의 평가는 사실은 이거는 개랑 고양이가 조금 다르고 염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뭐 조금씩 달라요. 이걸 판정하는 방법이. 근데 그냥 제가 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병원에서는 어, 어떤 뭐라 그러죠? 딱 그냥 적혈구에 그 추가적인 염색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딱 적혈구의 어떤 모양이나 그냥 색깔 같은 걸로만 그냥 재생성이냐 비재생성이냐 그냥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실험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란 고양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염색법에 따라서 어떤 얘네들이 이제 재생성을 의미하는 세포의 형태가 좀 달라요. 뭐 어떤 건 뭐 펑츄에이티드 어떤 건 뭐 좀 어리게이티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고 어떤 이제 염색을 통해서 좀 보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수의대 다닐 때 이제 그걸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재생성을 평가를 하진 않고 보통은 그냥 추가적인 염색을 하지 않고 딥킥 상태에서만 어떤 적혈구의 모양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색깔을 통해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성을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레티큘로사이트라는 걸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떤 세망적혈구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재생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레티큘로사이트라는 게 에리스로사이트가 이 우리가 적혈구랑 똑같은 말이에요. 에리스로사이트, 레드블러드셀, RBC라고도 하죠. 적혈구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최종의 형태가 되기 전에 어떤 전구체라고 하죠. 어떤 전의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도 사실은 이 여기 보면 프리커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이 모양이 아니고 서로 처음에 골수의 세포가 나오면서 변형되고 변형되고 변형되면서 최종적으로 분화되고 변형되면서 이런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재생성이 뭐라 그랬죠? 자, 얘네들이 좀 없어져도 새로 만들어낸 애들이 많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재생성이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최종적인 형태가 없다 그래도 여기 보이는 레티큘로사이트라는 애들이 많으면 어때요? 이거는 계속 지금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출혈이 있었든 아니면은 혈액에 어떤 손실이 있었든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아니면은 어떤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감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원충 감염 같은 거 그것도 재생성도 있고 비재생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혈구에 손실이 있었다고 해도 계속 만들어지면 그건 재생성이란 말이에요. 계속 만들어지는 가장 큰 증거는 이런 레티큘로사이트들이 계속 그 혈액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전구체들이 있으면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도 없어. 얘네들은 아예 모자라고. 그러면 이거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레티큘로사이트의 유무가 재생성을 평가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있으면은 얘는 지금 비록 빈혈이지만 계속 재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재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레티큘로사이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실질적으로 염색을 다른 염색법을 써서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 그 어떤 레티큘로사이트 안에 막 점 같은 것도 보이고 조금 이제 뭐가 뭉쳐 있는 것도 보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냥 딥픽상에서 그냥 봤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 색깔이 조금 약간 연하거나 좀 색깔이 좀 다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이제 폴리크로마토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도 이게 이제 적혈구의 어떤 정상적인 크기라 그러면은 얘네들보다 조금 작다기보다는 좀 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스토사이트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 좀 다르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적혈구가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균질한 사이즈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균질한 사이즈로 균질한 색깔로 돼 있어야 되는데 빈혈이 있는 애들은 보면은 크기가 크면서 적혈구는 적혈구인데 색깔은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듬성듬성 있더라도 지금 재생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티큘로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형태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색깔적으로나 좀 이제 색깔이 약간 보랏빛 돌면서 연하고 좀 큰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재생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생성이 없는 애들은 혈구도 없지만 모양도 그냥 다 듬성듬성하면서 모양 자체도 다 비슷비슷하고 색깔도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네가 빈혈이 있으면은 지금 전구체들 아까 말씀드린 레티큘로사이트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재생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재생성 평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적혈구 있다 그랬죠. 이상 적혈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구상 적혈구, 스페로사이트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도 있다 그랬죠. 중간에 이게 연하게 보이는 페일한 부분이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크기도 좀 작습니다. 이런 애들이 막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은 좀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죠? 자,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뱀 같은 거 물린 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보여요.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혈과 정상적인 형태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두 경우예요. 첫 번째는 질병이라든지 어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적혈구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많이 보이면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이진 않고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도말상에서
어떤 뭐 IMHA 같은 어떤 좀 면역 관련 질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DIC라든지 뱀에 물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한 케이스 있고, 자, 두 번째는 도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태반입니다. 도말이 제대로 안 돼갖고 그냥 적혈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찢겨지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런 거 그냥 한 개 보였다고 얘 무슨 질환이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이런 게 규칙적으로 많이 보이면 이거는 도말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무슨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랑 연관된 경우가 있고 도말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좀 그냥 딱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딱 한 화면만 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보였다고 얘는 무슨 질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경험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지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변형적 혈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킬로사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이킬로사이토시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적 혈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신적인 DIC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이거는 그 몸에서 그 응고랑 출혈이랑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면서 생기는 형태인데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있는지 IMHA 같은 이런 것들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은 케이스는 질병을 의심하기 전에 내가 도말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도말이 어설픈 사람이 도말을 이렇게 해놓고 이 무슨 질병 걸렸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말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백혈구입니다. 자, 백혈구는 백혈구랑 적혈구의 가장 큰